법무부가요, 오늘 전국의 교정시설 수형자 900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가 수용시설에 있던 900명을 가석방하기로 한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요. 이 과밀 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또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형자들이 저렇게 우르르 나오니까 혹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좀 불안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네. 근데 저 선정된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아하. 그다음에 이제 기저질환자라든지 노약자, 그다음에 이제 모범 수용자가 포함이 돼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다든지 그런 그 장기 수용자, 네. 그리고 이제 성폭력 사범. 아하. 예, 그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음주운전, 그다음에 아동학대한 사람, 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름 기준을, 원칙을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 이 사람이 무죄 판결에 나와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자, 누구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깨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많이 해주시죠. 건강 상태 어떠세요? 이만희야! 신천지! 계획은 없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피해자 부모님들 나와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변호인이에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기민 변호사님, 이만희 총회장은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2월부터 이제 3월 사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1차 감염이 대유행할 그 당시에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1차 유행이 대유행이 퍼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신천지가 이 관련해서 교인의 이제 정보라든지 아니면 예배자 명단 그리고 어디에 시설이 위치해 있는지 그 현황 같은 거를 이제 거짓으로 제출을 했고 또 그러한 관련 증거들을 인멸을 했다라는 이제 혐의로 이 신천지 총회장이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은 것인데요. 1심 법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죄로 선고가 된 것이고요.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일단은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라는 것 자체는 방역 활동을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어떠한 방역 활동을 방해를 했는지가 먼저 이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재판부는 일단은 방역 활동을 그 역학조사에 국한해서 이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역학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그런 감염 경로를 추적을 하는 네. 그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좀 보이고요. 이 교인 명단을 제출한 그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 뭐 거짓으로 제출한 것 이런 것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이런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은 이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동안 그 교회 몇 군데 있었죠. 신천지도 그랬고,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도 그랬고, 본인들 신도들의 연락처라든지 명단을 사실 그 은닉을 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방문자 명단을 확보해야지 접촉자를 이렇게 추적 수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방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방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장을 초래했었는데 얼마나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무죄가 나온다?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고 그 이전 단계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딱 끊어버린다면
앞으로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많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 정당한 종교라면 꺼릴 게 없는 종교라면 신도들 명단 왜 숨깁니까? 저는 그 자체도 근원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고요. 네. 하여튼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 방역 당국의 어떤 접촉자 추적 수사를 하는 데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희 총회장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말고도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그건 아니고 신천지 연수원을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50억 원 가량의 이제 금액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종교에서 행사를 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아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역학방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사법부가 이거는 뭐 잘못 판결하기보다는 이 법조항이 좀 미비가 된 것 같아요. 법조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역학조사를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만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아니 법조항이 이렇기 때문에 재형법조주의상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우리 김보주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이 신도 명단을 확보해야지만 확진자를 찾고 그다음에 역학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넓은 의미에서 역학조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항을 좀 넓혀야 돼요. 직접적인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뭐 명단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도 역학조사에 포함한다. 이렇게 법 규정이 이제 보완이 돼야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유죄는 받았습니다만 집행유예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 4년을 받아서 앞서 영상 보시는 것처럼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신천지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진짜 분노가 치밀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사실은 신천지 문제가 물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줬고 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학조사 과정에 동참 안 해주고 협조 안 해줘가지고 명단도 강제로 뺏어온 거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가 직접 나서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그러면 내놨습니까? 또 본인들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누락된 사람도 많았잖아요. 또 신천지에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명단이 있어가지고 전화 받았다는 연락도 많았었고요. 네. 우리가 다 여기서 다뤘던 얘기입니다. 아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저렇게 풀어줬을 때 아까 김복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안 좋은 사인을 보낼 수 있어요.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하고 나도 그럼 신천지 이만희도 풀려나는데 나는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협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갔던 곳 제대로 밝히지 않고 만났던 사람 제대로 안 밝히고 이러면 어떻게 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물론 뭐 재판부에서는 법적인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좀 더 넓은 의미로 역학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사한 것도 역학조사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 피해자 연대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요. 이런 논란이 있고요. 네. 신천지 측에 더 황당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한다. 그리고 본인 횡령 문제는 유죄 나왔잖아요. 그거 항소하겠다고 그랬어요. 아하. 이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신천지가 자기 나름대로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런 태도가 과연 반성하는 태도인지 그러니까요. 깊이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가족들도 만나지 않고 데려오려고 해도 못 데려오게 하고 없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네. 문제에 대한 해결은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천지가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반성과 자숙이란 단어는 사전에 없는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일각에서는 방역 당국의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한밤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경찰들이 한 건물에 들이닥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당시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입니다. 경찰이 건물 주변을 서성이더니 잠시 후 다른 경찰들이 몰려옵니다. 건물 지하를 수차례 오르락 내리락하고 절단기를 든 구급대원들도 추가로 들어옵니다. 어허.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주점 영업장을 강제로 개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화면만 보면요.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낌새를 전혀 눈치를 못 챌 것 같은데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양기민 변호사님. 네, 바로 신고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신고자는 이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네. 이 신고에 대해서 이제 영업점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곧바로 이제 모든 문을 폐쇄해서 저렇게까지 이제 찾기 어렵게 됐던 것이었고요. 네. 경찰과 구급대원이 강제로 진입할 때까지 이 신고를 한 종업원 1시간 정도 감금된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서울관악경찰서가 일단은 구청에 집합금지 위반 사실까지 이제 통보를 하고 그리고 해당 남성, 이 손님에 대해서 이제 폭행 혐의 그리고 업주에 대해서는 감금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 중입니다. 그 해당 여성 종업원요, 경찰분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하니까 112 신고를 했고요. 112 신고를 하니까 경찰관이 이제 들어오면은 집합명령 금지된 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건데 들어오려는 경찰관을 막으려고 하니까 나가는 사람이 못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금의 결과를 초래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폭행은 그 손님의 폭행이고 감금은 업소 주인이 이제 자, 폭행과 감금, 물론 나쁜 범죄인데 일단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단 눈속임으로 몰래 영업을 했던 게 일단 화근이었잖아요. 관련해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처 다 한다고 봐요. 지금 뒷문 있는 쪽은 다 한다고 봐요. 저 밖에 지키고 있고 안에서 문 열어달라면 열어주고 따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고. 비단 저 가게뿐 아니라 다른 가게들도 영업을 한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는 한 집만 영업 못해요. 그 인근에 있는 영업장들이 다 서로 이렇게 연락되고 묵인하지 않으면 절대 영업 못합니다. 저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맞아요. 그 인근에서는 분명히 같이 영업할 겁니다. 네. 경찰에서 그거 참작해서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여기에서 좀 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하. 저렇게 내 돈 내고 술 먹으면서 저렇게 숨어가지고 가가지고 저렇게 이거 무슨 죄진 사람 마냥 음식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먹으면 안 됩니까? 난 진짜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답답한 걸 넘어서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에도 감금당했던 여종업원의 신고가 없었다면 그 해당 이 업장이 영업을 하는지를 경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뭐 폭행과 감금 혐의 이외에도 이제 감염법 위반이죠, 당연히. 네. 당연히 이제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일종의 변칙 영업 아닙니까? 근데 이 가게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은 가게가 이렇게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네. 아니면 뭐 시간 9시 지나면 뭐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근데 이런 게 위험한 게 뭐가 위험한지 아세요? 이렇게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잖아요. 만약에 저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탈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대참사가 납니다. 네.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김보주 교수님께서 잘 지적했듯이 이런 시국에 도대체 왜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렇게 유흥을 하고 싶습니까? 가면 그렇게 즐거울까요? 업주도 잘못이고 손님도 잘못이고 종업원도 잘못이고 이 시국에 좀 참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아무리 네. 힘들어도 조금 참고요. 합법적으로 영업시간이 이제 열릴 경우에 합법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왜 방역당국이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최전봉 교수님. 맞습니다. 새해 첫 주말이었던 지난 2일 날 강동구에 있는 한 집에서 가족이 모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부모, 그다음에 부모, 손자까지 3대가 모여요. 네. 6명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이건 원래 방역 규칙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한 곳에 사는 분들이 아니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3대가 모여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함께 식사했던 그 가족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했고요. 어허.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장 동료에게도 전파를 해서 총 14명이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걸 지켰으면 확진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임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퍼져서 결국 14명에까지 전파가 됐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얘기만 들어도 아찔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거주자 1명이 9일 최초 확진 후 11일까지 6명, 12일 7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12일 확진자는 가족 4명과 가족의 직장 동료 3명입니다. 해당 가족 및 가족의 직장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127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양성 13명, 음성 110명, 나머지는 검사 중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가족은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초 확진자에서 가족과 가족의 직장으로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어 전파 경로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우리한테 지금 걱정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다음 달에 설 연휴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18일부터 새롭게 이제 적용되는 새로운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이 5인 이상 이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에 이제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 대거 모일 수가 있고 그렇게 돼서 그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만약에 퍼지게 되면 정말 이 어렵게 잡아온 이 경로가 사실은 또 무의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달 설 연휴까지 이걸 연장하는 지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보기에도 이러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실제로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집합 금지를 조금 완화하는 대신에 이 핵심 사항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입니다만 지난해 추석 때 그 풍경 기억나세요? 고향 부모님, 어르신들이 먼저 아이들아, 며느라, 아들아, 오지 말아라. 이번 추석은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플래카드,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혹시 이번 설 연휴 때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질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비슷하겠죠. 뭐 달라진 게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가 된다면 뭐 친척들 모이면 벌써 5인이 훌쩍 넘으니까 뭐 설에 뭐 친척도 못 모이는데 설까지는 뭐 당연히 이제 자제를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네. 이게 과연 설만으로 끝날 것이냐? 봄에 또 벚꽃놀이도 못 갈 것이고 아하. 여름에 휴가도 못 갈 것이고 또 가을에 추석인데 그때까지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또 똑같거든요. 지금 1년, 2년째인데 국민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백신이 지금 도입된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걸 사회거리를 두기를 해도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거는 사회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방법은 하나입니다. 빨리 백신 도입해가지고 신속히 네. 전 국민에게 접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레 방역 당국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나올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